저는 결혼할 때까지도 차가 없었습니다. 워낙 겁이 많아 남들 면허 다 딸 때 운전학원 근처도 가지 않았거든요. 그러다가 첫 아이를 낳고 운전의 필요성을 느꼈어요. 아이 낳고 병원이며 문화센터며 어디 가야 할 일이 많더라고요. 게다가 제가 사는 곳이 지방이라 교통이 조금 불편했거든요. 매번 택시를 타는 것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남편도 저를 걱정하며 운전을 배워보는 게 좋지 않겠냐고 했는데 솔직히 말해 집 대출도 그렇고 요즘 신차 하나 뽑으려면 기본 2, 3천인데 재정적 여유도 없었어요. 남편은 공무원이고 저는 간호사인데 아이 낳고 퇴사했거든요. 게다가 제가 시집 오기 전에 모아둔 8천만 원 가량을 전부 집 사는데 넣고 나니 그제야 비상금 좀 만들어 놓을 걸 하고 아쉬워지더라고요. 그래도 어찌저찌 첫째 돌까지 키우고 나니 또 한동안 운전에 대한 욕심이 없었는데 둘째 갖고 나니 이제는 정말 있어야겠다 싶더군요. 남편도 적극 환영하며 손수 운전학원 등록해 주었고 어떤 차가 좋을지 같이 알아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 알게 된 시어머니가 반대하시더라고요. 이유는 돈 때문이었습니다. 니들 지금도 대출이 8천이 넘는데 무슨 차를 또 산다고 빚을 보태? 세아가 차가 필요하면 우리한테 말해라. 데려다주고 데리러 올 테니까. 시어머니는 저에게 차 끌 필요 없다고 하시며 운전 필요하면 시아버지한테 전화하라고 하시더군요. 시댁이랑 저희 집은 차로 30분 거리 가까운 지방에 살고 있거든요. 그건 좀 부담스럽다고 했더니 그래도 둘 다 젊은데 대출이 너무 많아서 걱정된다 하시며 반대하시더라고요. 그렇다고 돈을 보태주시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참고로 저희 결혼할 때 시댁에서 돈 한 푼 안 보태주셨어요. 원래 자식들 결혼할 때 부모가 나서는 것 아니라 하시며 독립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생각해보라고 저희 둘 불러놓고 일장 연설을 하셨어요. 다 듣고 나니 결혼할 때 일절 안 보태주겠다는 선언이셨죠. 그런데 저희 친정에서는 제가 장녀라 어느 정도 도와주고 싶어 하셨어요. 엄마는 저 시집 갈 때 챙겨준다는 명목으로 저 고등학생 때부터 적금을 하나 따로 드셨는데 10년쯤 만기가 되니 그게 4천만 원 가량 되더라고요. 그래서 1천만 원 더 보태서 5천 해주고 싶다 하시며 저희 집 살 때 돈을 보태주셨어요. 제가 모은 돈 8천에 친정에서 해준 5천, 다 합쳐 여자 쪽에서 1억 3천을 들고 온 겁니다. 남편은 모아둔 돈이 2천만 원 정도 있었어요. 27살에 대학 졸업하고 알바하면서 공무원 시험 준비를 3년 정도 하다가 붙은 거였고 다들 알다시피 공무원 연봉이 작기 때문에 모아둔 돈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저보다 나이가 어려서 솔직히 돈 모은 거 기대도 안 하고 한 결혼입니다. 시댁 역시 딱히 잘 사는 집은 아니었어요. 그나마 집 하나 갖고 계시고 아버님 연금으로 먹고 사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님 형제간의 우애가 돈독해서 큰 댁에 돈이 많이 들어갔다고 하더군요. 큰아버님이 땅을 사는데 아버님이 돈을 보태느라 목돈을 들였다고 했는데 어머님 말로는 나중에 그거 팔면 저희한테도 주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돌아가는 상황 보면 큰 집에서 다 나눠 먹을 것 같습니다. 큰 집에서 저희 아버님을 좀 호부처럼 이용해 먹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돈이 별로 없는 시댁이에요. 그래서 결혼할 때 저희한테 돈 한 푼 못 해주신 거죠. 민망하니까 진정한 독립에 대해 생각해보라 어쩌고저쩌고 하신 거고요. 자식 결혼할 때 부모가 당연히 보태줘야 한다는 욕심을 버려라. 라고 말씀하셨던 시부모님인데 막상 저희 친정에서 돈 보태준다고 하니까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잘 됐다고 하시면서요. 그리고 저희 결혼한 지 2년 뒤에 신우도 시집을 갔는데 신우는 모아둔 돈이 하나도 없다고 하면서 저희더러 여동생 좀 도와주라고 하는 거예요. 결혼은 독립이니 알아서 해야 한다고 할 땐 언제고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는 시댁이었습니다.
아무튼 제 남편이 오빠라는 이유로 신우에게 1,000만 원 해줬네요. 그것도 대출받아 해준 건데 신우가 고맙단 인사도 없이 당연한 듯 쓱 받아 챙기더라고요. 결혼할 때도 저한테 예복해달라, 가방 사달라 은근히 요구해서 짜증났었는데 그때 1,000만 원 받고 인사도 없는 거 보고 저도 신우한테 정 떨어졌어요. 그런데 신우 신랑이 저희 사는 도시로 발령이 나서 저 첫째 아이 낳은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이사를 왔어요. 가까이 사니까 적어도 한 달에 한두 번은 시댁 식구들 다 모여서 식사하게 되더라고요. 솔직히 너무 싫었지만 뭐 어쩌겠어요. 그렇게 지내고 있던 시댁 식구랍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할 때도 거의 식사하러 만났을 때 얘기하는 편이었어요. 저희 차 산다고 말한 것도 그때였고요. 시어머니가 저희 돈 없지 않냐면서 차 사지 말라고 하는데 기분이 갑자기 팍 나빠지더라고요. 어머님, 저 곧 있으면 배불러 오는데 첫째 데리고 매번 택시 타고 버스 타는 거 힘들어요. 그리고 애 있으면 거의 다 차 끌고 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차 필요할 때마다 네 시아버지한테 전화해서 데리러 와달라고 하면 되잖니. 아버님 일하실 때 많잖아요. 그럼 그럴 때 피해서 너도 외출 시간을 잡든가. 넌 어째 돈 쓸 궁리만 하는 것 같다. 어머님이 눈을 흘기며 저에게 한 소리 하더군요. 남편도 화가 나는지 아내가 무슨 돈을 쓸 궁리를 하냐며 모아둔 돈 다 신혼집 매매할 때 넣어서 그렇다고 했더니 시어머니가 입을 꼭 다물더군요. 그러자 신호가 본인 끄는 경차라도 가져가 끌지 않겠냐 저에게 묻더군요. 가까운 시내 다닐 거면 내 차 끄세요. 아예 가져가도 좋고. 그 말에 남편이 묻더군요. 아예 차를 우리한테 주겠다는 거야. 오, 웬일이래? 무슨 소리야. 가족 간이라도 돈 문제는 확실히 해야지. 팔겠다는 얘기지. 대신 시세보다 싸게 해줄게. 500만 원에 내 차 사가. 그 말을 듣고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신호차는 오래된 경차예요. 주행거리가 벌써 5만 킬로가 넘었고 제가 알기로는 잔고장도 잦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타고 두 아이 데리고 다니라고요? 게다가 500만 원이라뇨. 시세보다 더 부르는 게 황당하더군요. 남편도 어이가 없는지 그 돈 주고 그 똥차 살 바에 당연히 신차 뽑는다고 했더니 신호가 입을 삐쭉 내밀더군요. 아무튼 시댁이 뭐라 해도 저희는 차를 한 대 더 구입할 예정이었어요. 피밀리카로 쓰는 차도 남편이 저희 연애할 때 중고로 산 차라서 연식이 좀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차를 팔고 남편 출퇴근 전용 경차 한 대, 제가 아이들과 타고 다닐 패밀리카 이렇게 두 대를 살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면허도 땄고 틈날 때마다 남편 차로 운전 연습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 제 모습을 응원해 주시던 친정에서 둘째 아이 낳으면 차를 선물해 줄 테니 부담 갖지 말고 받으라 하시더군요. 이미 시집 올 때 친정에서 5천만 원이나 받았기 때문에 더 도움받고 싶지 않다고 제가 방방 뛰며 거절했는데 아빠가 이번에 지방 땅을 하나 정리했다고 그 김에 가족들 나눠주는 거라고 하시더군요. 대신에 세금 문제도 있고 해서 아빠 명의로 차를 사서 저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제 남편도 그 얘기 듣고 너무 감사하다면서 혼자 처갓댁 가서 인사 올리더군요. 그렇게 제가 둘째 낳기 직전 8개월쯤 신차를 뽑았어요. 신형 그랜저였고 옵션도 아빠가 많이 넣어주셔서 웬만한 외제차 저리 갈아일 만큼 편리하고 좋더라고요. 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나름 열심히 운전 연습한 보람이 있긴 한 건지 만삭이긴 했지만 차 뽑자마자 바로 운전하며 돌아다녔고요. 그렇게 그 차는 제 보물 1호가 되었습니다. 시댁에서도 차 구경이나 해보자 하며 저희 지하 주차장 내려가 다 같이 보기도 했습니다. 어머님이 요즘 그랜저는 이렇게 좋게 나와? 무슨 외제차인 줄 알았다. 하시며 여인신 감탄하더군요. 신우도 부럽다고 하면서 자기도 이제 경차 그만 끌고 중형차 사고 싶다며 하소연하더군요. 그런데 신우도 직업이 좋은 것도 아니고 결혼하자마자 전업주부 하는 거라
남편한테 생활비 받아 쓰거든요. 신우 남편도 많이 버는 일 하지 않아 그닥 여유롭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지 결혼하고 나서 더 돈 없단 얘기를 하고 본인 친정에 징징거릴 때가 많았어요. 아마 제가 친정에서 차 받으니까 신우도 많이 부러워했겠죠. 아버님이 그런 신우에게 난감하다는 듯 네가 돈 벌어 빨리 차 바꾸라고 뭐라 하시더군요. 아무튼 그렇게 생긴 제 차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둘째 아이 낳고 산후조리원에 있을 때 정말 어이없는 사건이 하나 터지게 되었어요. 수유 끝내고 방에 들어와 쉬고 있는데 신우가 저에게 전화를 걸더라고요. 네, 아가씨, 무슨 일이에요? 새언니, 몸조리 잘 하고 있어요? 다름이 아니라 부탁 좀 할 게 있어서요. 네? 무슨 부탁이요? 언니 지금 차 안 쓰잖아요. 저 내일 차 좀 써도 돼요? 친구랑 바닷가 근처 카페 가기로 약속한 날인데 제 차에 엔진 경고등이 떴어요. 그 말을 듣자마자 아, 이번에 허락하면 맨날 차 빌려달라 요구하겠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미안하지만 그건 안 되겠다고 했어요. 친정아빠 명의 차라고요. 사람이 거절을 하면 보통 알겠다고 하지 않나요? 그런데 신우는 제가 안 된다고 했는데도 왜요? 언니 어차피 안 쓰잖아요. 그리고 친정아빠 차는 무슨 언니 차인 거 다 알거든요. 지금 지하 주차장에 가만히 있을 차인데 한 번 정도 시동 켜고 운행해줘야 차가 안 망가지죠. 언니한테도 좋은 거예요. 라며 끝까지 물고 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차 관리 잘하고 있으니 걱정 말라고 했더니 신우가 새언니 정말 너무하네요. 내가 차를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지금 안 쓰고 있을 때 좀 빌려달라고 한 건데 그게 그렇게 단칼에 거절할 일이에요? 나 같았으면 언니한테 빌려줬어요. 라고 차갑게 이야기하고 끊더라고요. 가뜩이나 둘째 낳고 예민해져 있는 상황에 전화로 대뜸 화를 내는 신우에게 저도 너무 열이 받았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자초지종 다 이야기하면서 당신 여동생 때문에 결혼 전부터 스트레스 받았는데 산후조리원에서도 이런 전화를 받아야겠냐며 남편더러 제대로 중간 역할 못하면 이혼하고 싶다고 화풀이를 했네요. 남편도 얘기 듣고는 엄청 미안해하면서 사과하더군요. 아마 본인 여동생한테 엄청 뭐라고 했을 거예요. 남편이 한번 화나면 진짜 무섭거든요. 그게 효과가 있긴 했는지 신우가 저한테 미안하다고 카톡하더군요. 그래서 저도 서로 예민한 문제는 조심하자고 했죠. 차 같은 경우는 빌려주고 그러면 나중에 탈날 수도 있으니까요. 신우도 분명 알겠다고 해서 그렇게 좋게 풀린 줄 알았습니다. 그 이후로 한동안 신우가 제 차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한 적 없으니까요. 다만 시어머니가 저에게 그래도 신우랑 올케 사이에 한 번 정도 빌려주는 것도 나쁘지 않았을 거라며 한마디 얹으시길래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도 참았죠. 그런데 정말 대박 사건이 생기게 된 거죠. 이 일로 저는 시댁과 거의 연을 끊었다고 봐야 하네요. 사건의 발생은 제 둘째가 돌 좀 지났을 무렵입니다. 첫째는 이미 어린이집 다니고 있었고 둘째도 같은 곳 보내려고 상담을 간 날이었어요. 둘째가 많이 어려 고민이었지만 저도 이제 다시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뭔가 마음이 많이 싱숭생숭한 날이었습니다. 그날 신우에게 전화가 왔어요. 새언니, 정말 미안한데 나 부탁 하나만 해도 돼요? 저는 신우가 부탁 하나 하자고 할 때가 제일 무섭고 싫더라고요. 분명 제가 들으면 짜증날 법한 이야기를 꼭 꺼냈으니까요. 그래서 뭐냐고 물으니 신우가 굉장히 우물쭈물하다가 말을 꺼냈어요. 저 이번 주 주말에 동창회인데 리조트에서 하거든요. 그런데 차로 1시간 정도 고속도로 타고 가야 해서요. 미안한데 언니 차 좀 쓰면 안 돼요? 아가씨,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차 빌리는 부탁은 더 하지 않기로 했잖아요. 그건 그런데 나도 이런 얘기 꺼내기 쉽지 않았어요. 내 차 너무 낡아서 창피하고 또 고속도로에서 잘 나가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버스를 타고 가요.
저 구두 신고 원피스 입고 갈 거라서 버스 타면 불편해요. 그러지 말고 언니, 이번 한 번만 좀 빌려주세요. 네. 제가 곱게 쓰고 돌려드릴게요. 아가씨, 그 차는 제 친정 부모님이 저한테 선물해 주신 거라서 좀 그러네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자 신호가 알겠다면서 소리를 빽 지르고 끊더군요. 정말 혈압 올랐지만 둘째가 옆에 있어서 참았습니다. 그런데 그 주 금요일 저녁에 갑자기 신호가 찾아왔어요. 사과하러 왔다고 하더군요. 그리고는 과일 바구니 같은 걸 사온 거예요. 일절 그런 일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고맙다고 하고 저는 부엌에서 과일을 좀 다듬고 있었죠. 그런데 신호가 갑자기 일어나야겠다면서 온 지 5분도 안 돼요. 서둘러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신호를 보냈어요. 어쨌든 사과한다고 과일 바구니까지 갖고 오니 마음이 좀 풀리더군요. 그런데 상상도 못할 일이 그 다음날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토요일에 남편이 근무라 출근을 했고 애들은 아직 어려 아빠 없이 나들이 갈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도 집에 있었죠. 토요일 점심쯤 애들이랑 국수 말아먹고 있는데 신호에게 전화가 왔어요. 요새 아가씨가 연락을 자주 하네? 생각하며 전화를 받았죠. 새언니, 큰일 났어요. 저 사고가 났어요. 네? 사고요? 교통사고가 났다고요? 어딘데요? 아가씨 다쳤어요. 아, 그게요. 신우는 울기만 할 뿐 뭐라 이야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디냐고 많이 다쳤으면 응급실부터 가라고 얘기해줬더니 그제야 실토를 하더군요. 저는 안 다쳤어요. 그런데 언니 차가 좀 망가졌어요. 네? 내 차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 차가 왜 망가져요? 그게 사실 제가 언니 차를 끌고 왔거든요. 뭐라고요? 저는 경악하며 소리를 질렀어요. 그리고 현관으로 달려갔어요. 현관에 차키를 올려두는 보관함이 있는데 세상에나 정말 제 차키가 없더라고요. 저는 꿈에도 몰랐어요. 알고 보니 금요일 저녁에 과일 바구니 가지고 온 신우가 제 차키를 갖고 나간 거였어요. 그리고 동창에 있다는 토요일 아침에 몰래 저희 아파트에 와서 제 차를 끌고 나간 거죠. 제가 어이가 없어서 지금 그게 할 소리냐고 소리를 지르니 신우도 미안하다면서 엉엉 울더라고요. 알아서 하라고 하고 끊었습니다. 그 후로 신우가 계속 전화를 했는데 안 받았어요. 그리고 남편한테 전화 걸어 소리 지르니 남편이 기겁하며 바로 동료한테 사정 말하고 신우한테 갔나 보더라고요. 신우가 휴게소에서 차를 빼다가 진입하던 차와 부딪혔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 차 뒷범퍼가 다 아작이 났어요. 남편이 사진을 보내주더군요. 그거 보고 저는 혈압 올라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남편이 보험사 불러 정비소에 보내고 신우 태워왔더라고요. 저는 신우 얼굴 꼴도 보기 싫으니 데리고 오지 말라고 했고요. 그래서 신우는 문전박대당하고 시댁으로 건너갔습니다. 거기서 엄청 혼난 것 같더라고요. 제 남편도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화냈고요. 그 며칠 뒤 시모가 신우 데리고 저희 집에 왔어요. 제가 신우 얼굴 보기 싫다고 했는데도 시모가 앞으로 영영 안 볼 거야? 그건 아니잖니. 그래, 내 딸이 너무너무 잘못한 거 맞아. 게다가 사돈이 사주신 차인데 내가 면목도 없고 말이야. 너도 사과 받아야 마음이 편하잖니. 그래서 데리고 왔다. 라고 하시더군요. 신우는 눈물 똑똑 흘리며 저에게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정말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저는 굳이 받아주고 싶지도 않았어요. 제가 바로 풀릴 거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분명히 안 된다고 했죠. 그런데 차키까지 훔쳐가서 그걸 몰래 끌고 가 사고를 내요. 미안해요, 언니. 신우가 급기야 엉엉 울더군요. 그 꼴 보는 시모도 가슴이 답답한 모양새였고요. 세아가, 우리 딸이 100번 잘못한 건 맞는데 이런 거 오래 끌어봐야 사이만 더 나빠진다. 다신 안 그러겠다고 했으니 한 번만 봐주고 넘어가라. 안 그래도 지 오빠한테 엄청 혼나서 기죽어 있어. 당연히 혼나야죠. 혼낼 짓을 했는데.
제가 냉소적으로 말하니 시모가 당황한 듯 얼굴이 벌개지더군요. 아마 기분이 상하신 듯 했습니다. 그래도 말이다. 얘기 들어보니 저번에도 한 번 거절했다던데 이번 한 번만 좋은 마음으로 빌려줄 수 있던 문제잖아. 차 사고 난 건 얘도 일부러 그런 거 아니고. 한 번이 두 번 되죠. 저는 빌려주고 싶지 않아요. 게다가 아가씨가 저한테 뭐 말이라도 따뜻하게 해주면 몰라요. 맨날 저희한테 받기만 하려고 하잖아요. 그 말에 시모가 화가 난 듯. 아니, 얘는 동생이니까 그렇지. 선의 사람이 돼가지고 그렇게 쪼잔하게 생각하면 되겠냐? 이제 보니 너도 잘한 거 없구나. 가족 사이에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일을 그렇게 긁어부스럼 만드니 좋니? 너 때문에 남매 사이만 더 안 좋게 생겼어. 라고 제 탓을 하더라고요. 그 말에 저는 헛웃음을 치며 둘을 바라보다가 알겠으니 차 수리비만 계좌로 보내고 끝내자고 했어요. 그랬더니 시모가 신호 실수 한 번 가지고 돈을 주고받냐는 거예요. 가족 사이에 너무 벽치는 거 아니니? 그리고 이런 사고가 생기면 네가 먼저 안약 높게 네 신호 놀란 마음부터 달래줘야 하는 거다. 그게 옳겠지. 너도 친여동생 있잖아. 사돈 처녀가 그랬으면 이렇게 나왔겠네. 다 네가 우리를 남이라고 생각해서 그러는 거야. 라고 화를 내시더군요. 제 여동생이 그랬으면 이렇게 나왔겠냐고요? 네, 당연하죠. 우리 아빠 엄마는 항상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언니 물건 망가뜨리면 사과로 끝내지 말고 책임지고 물어주라고요. 그건 니네 집만 그런가 보지. 그래서 그렇게 네가 피도 눈물도 없이 매몰찬 거냐. 뭐라고요? 그 말에 저도 화가 나 소리를 질렀습니다. 시모는 계속해서 저더러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라며 화를 냈고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바로 신호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시모 눈이 왕방울만해지더군요. 제가 한마디 했죠. 내 여동생이면 그렇게 안 나왔을 거라고요. 진짜 내 여동생이면 진작 머리채 잡고 참교육 시켰어요. 어디 한번 진정한 가족 사이 되어봅시다. 후회하게 해줄게요. 그리고 신우 머리채를 꼭 잡은 손 아기 힘을 놓지 않고 이리저리 흔들어 제꼈습니다. 그러자 신우가 아프다면서 엉엉 울었죠. 시모가 눈이 댕그레져서는 나중엔 싹싹 빌더라고요. 그제야 신우를 놔주었습니다. 신우가 벌건 얼굴로 엉엉 울며 주저앉고 시모는 아연 실색한 채로 저를 바라보더군요. 수리비는 할부로 갚든지 알아서 해요, 아가씨. 이제 나가주세요. 라고 했더니 시모가 다시는 저를 안 보겠다며 소리를 지르며 신우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정말 속 시원하더라고요. 그러게 왜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렸는지. 좋게 말해주면 꼭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럴 때는 예의 있게 나가봤자 호구만 되는 거예요. 신우랑 시모는 다시는 제 얼굴 보기 싫다면서 명절에도 오지 말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손주들은 보고 싶으니 애들만 남편더러 오라고 하는데 오히려 저는 더 좋습니다. 명절에 친정 가서 드러누워 있으면 되니까요. 그렇게 1, 2년 연락 없이 왕래 없이 지내다가 작년에 신호가 임신하고 나서부터 저한테 미안하다고 전화 왔어요. 임신하고 나니 저한테 더 미안해진다고 하더군요. 아마 애 낳고 돈 들어갈 때 많을 것 같으니 아쉬워서 숙여 들어오는 것 같은데 일단 사과 받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만에 시댁도 방문했죠. 시어머니랑 신우가 저한테 엄청 조심하더군요. 말 한마디 실수할까 봐서인지 얘기도 잘 안 하고요. 오히려 좋더라고요. 저도 굳이 안부 연락 안 하고 이렇게 사는 게 참 속 시원하고 좋습니다. 신우 애 낳으면 저희가 얼마 또 줄 거라 생각하나 본데 신우가 저희 애들 태어났을 때 그랬던 것처럼 딱 내복만 주고 끝내렵니다.